이 차는 많이 팔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요? 인간보다 안전한 자율주행 기술을 갖춘 차량인데 중저가다. 특히 중국과 미국에서 또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많이 팔릴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되게 주가에 좋은 신호로서 작동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럼 모델 Y하고 모델 3 합쳐가지고 충분히 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FSD가 버전 14가 대단히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이거는 이제 하드웨어 3.0에서 되지 않고 하드웨어 4.0에서만 지금 작동을 하게 될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얘기했죠. 조건부로 하드웨어 3를 하드웨어 4로 바꿔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인터뷰 진행을 맡은 카프카입니다. 오늘은 강정수 박사님 모시고 테슬라와 또 미국 기업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요즘 많이 저 스스로에게도 떨리는 시간이고 힘든 시간이고 여러분들도 투자자분들 많이 힘든 시기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럴수록 공부해서 이 상황이 지금 어떻게 꼬여 있고 어떻게 풀릴 수 있을지를 찾아보는 거는 저에게도 너무 중요하고 뭐 여러분들에게 너무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사실은 저를 위한 독백으로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많이 나왔어요. 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매수나 매도를 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 스스로가 테슬라에 특히 투자를 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정말 이거를 투자를 잘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성찰하고 반성하는 의미에서 제가 또 최근에 글도 하나 썼고 테슬라 주가와 실적과 주가의 어떤 전망 관련해서 오늘은 좀 그 부분으로 네.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네. 사실 이제 얼마 전에 월가에서 테슬라 주가를 하향 조정하기도 했고 네. 또 지금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지금 밤새 한 6% 정도 급락을 했어요. 네. 이런 상황에서 좀 실적 발표에 어떤 주목할 만한 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네. 우선은 뭐 어제 떨어졌던 오늘 이제 촬영이 저희가 4월 22일 날 저희가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 시간으로는 23일 날 새벽에 이제 네. 실적이 발표가 되죠. 물론 지금 테슬라 주가를 누르고 있는 것은 나쁜 실적뿐만이 아니라 트럼프와 파월의 싸움, 트럼프와 미국과 중국의 싸움, 관세 싸움 이런 것들이 저 크게 시장을 불안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전체적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지만 테슬라가 조금 더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지금 주가들이 내일 발표될 어닝콜 실적에 대해서 미리 지금 선반영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만 내일은 아마 더 빠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가장 나쁜 실적을 보이게 될 겁니다. 우선 두 가지 기준에서 실적을 좀 보면 우선은 실적이 나쁠 거는 다들 기대하고 그러니까 전망하고 있죠. 예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인도 대수 판매량이 적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두 가지 원인이죠. 두 가지 원인이 복합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모델 Y 주니퍼로 바꿔내면서 오스본 이펙트도 발생을 했고 모델 Y가 생산을 위해서 공장을 여러 주 동안 전체 공장을 4개 공장을 쉬게 되면서 생산이 중단됐던 것. 이러면서 사실상 가장 빠르게는 2월 마지막 주 보통은 다 3월 중순부터 새롭게 모델 Y 주니퍼가 배송이 되면서 매출이 대단히 적었다라는 것. 그런데 그렇다고 비용은 줄어들지 않았겠죠. 모델 Y를 생산하기 위해서 주니퍼를 생산하기 위해서 다행히 그리고 또 곧 나오게 될 지금 이제 논의가 사람들이 혼란을 하고 있는데 모델 Y의 경량화 모델의 생산이 지연되었다라고 이제 로이터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경량화 모델 지연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아직 이름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모델 2 모델 2 또는 모델 Q라고 하는 중저가 차량의 신모델, 즉 로보택시하고 외관이 비슷할 거라고 지금 예측되는 이 모델이 언제부터 생산되느냐. 저는 하반기부터 생산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테슬라도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상반기 1분기부터 여기에 대한 엄청난 투자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거는 비용 상승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 테슬라의 실적이 1분기 실적이 더 안 좋을 수 있죠. 즉 판매는 떨어졌는데 비용은 증가한 이런 구조를 좀 보고 있다고 보는데 한번 도표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노란 줄로 표시해 놓은 것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했는데요. 우선은 전체의 영업이익률 이런 것도 따져보겠지만 우선 자동차 회사로 아직까지는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테슬라를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부분에서의 매출 총이익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프로핏 마진이 매출 총이익률은 계산하는 방법 어렵지 않죠. 자동차 판매
액수에다가 빼기 자동차와 관련된 생산 비용을 빼버리면 우리가 매출 총이익률을 자동차 부분에서 매출 총이익률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저는 이번에 CO2를 포함해서 계산을 했어요. 제가 책에서는 CO2를 빼고도 계산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CO2라는 거는 여러분 탄소 배출권을 판매하는 거죠. 유럽과 미국에서 테슬라는 탄소 배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에서 포드라든지 GM이라든지 많은 또는 유럽 기업들이 테슬라에게서 탄소 배출권을 사갑니다. 그런데 이게 평균적으로 보면은 4억 달러, 뭐 심지어는 2024년 2분기에는 이것이 8.9억 달러로까지 증가하게 되는 대단히 적지 않은, 이거는 왜냐하면 순이익률 100%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높게 테슬라의 자동차 매출이 되게 올라가게 하는 효과가 있는데 월가의 기관 투자들 같은 경우 이거는 정상적인 자동차 비즈니스가 아니다. 일시적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빼고서 매출 총이익률을 따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냥 오늘은 편의상 같이 합쳤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2024년 4분기부터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18.9%에서 비슷하게 유지하다가 2023분기 때 20%까지 올라갔다가 2024년에 16.46까지 떨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는 저의 예측이에요. 1분기 이거 내일 발표 때 이게 어떻게 실제로 나올지 모르지만 저는 12.8%까지 떨어진다는 건데 이거는 2022년 이후로 최저입니다. 최저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나 뒷부분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저는 2분기 때는 올라갈 거라고 다시 정상화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쭉 내려가서 맨 마지막 줄에 있는 영업이익률을 보죠. 영업이익률을 계산하는 방법은 EBIT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이제 자동차 생산 비용 말고 에너지 비용, 서비스 비용, 모든 비용, 인건 비용부터 시작해서 감가상각, 모든 것들을 다 했을 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오퍼레이팅 프로핏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보통 보시는 것처럼 적게는 5.5%가 나온 적이 있죠. 2024년 1분기 때. 근데 8.2%, 6.3%, 10.8%까지 가다가 6.2 내려가는데 저는 이번에 0.3까지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거의 2019년 이후의 최저인데요. 거의 잘못하다가는 이거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내일 발표할 때.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CO2 배출권 판매를 없애는 행정명령을 서명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은 유럽은 어차피 작동을 해서 매출이 크레딧이 있는데 미국에서 저 4억 달러씩 들어오는 것 또는 7억 달러 들어왔던 것 이런 것들이 유럽에서 얼마 들어오고 미국에서 얼마 들어왔는지 정확하게 밝히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얼마인지를 모르는데 만약에 미국에서 들어오는 부분이 벌써 1분기에도 반영이 됐다라면 대단히 저 부분까지도 날아가게 되면 저는 이거는 잘하면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대단히 큰 쇼크가 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사람들이 원래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 이번에는 안 좋겠지. 네. 근데 이렇게까지 안 좋아? 이러면 심리적 효과로 내려가죠. 지난 4분기 실적 발표를 했던 1월 마지막 주에 있었던 2024년 4분기 실적 발표 때도 바로 급락을 큰 폭으로 했어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어닝콜 때 이 로보틱스에 대한 가이던스를 얘기하면서 쭉 올라갔던 거죠.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크게 내려갈 수 있는데 내일도 계속 하방할지는 모르겠지만 일시적으로 이것이 발표되면은 크게 내려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시장은 놀라거든요. 이렇게까지 안 좋을 줄은 몰랐다. 왜냐하면 비용 구조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모델, 자동차 신모델에 대한 투자, 그리고 옵티머스 5,000대 생산을 위한 투자, 그리고 6월 달에 있을 텍사스 오스틴에서 있을 FSD 비감독하에서 하는 언슈퍼바이즈드 FSD에 대한 투자 등 다양한 AI 투자 이런 것들이 모여지면서 계속해서 비용 상승 압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판매량이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 영업이익률은 대단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매출 총이익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상황이 내일 정도 전개된다면 이 영상을 여러분 발표된 이후에 보시겠지만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으실 거예요. 정말로 자동차 부분 매출 총 이익률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영업이익률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좀 비교해 보시면 전체적인 트렌드들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문제는 그렇다면 이것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회복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회복되는 것의 전제 조건은 6월 달에 있을 물론 이것은 이제 2분기의 거의 끝부분에 있긴 하지만 6월 달에 있을 FSD의 텍사스가 성공적으로 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지금 여기에 왜 이렇게 높게 잡았냐면 모델 Y가 저는 많이 팔릴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물론 미국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테슬라를 구매하지 않고 있고 캘리포니아에서 매출이 15% 떨어졌다 뭐 이런 것들 전 타당한데요. 저는 공화당 지지자들이 또 테슬라를 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쇄 효과는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모델 Y 주니퍼가 우선은 매력적이라는 것은 많은 전문가들이 인정을 하는 거고 소비자들도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당장 딜리버리가 되지는 않겠지만 배송이 되지는 않겠지만 아마 이렇게 주가가 떨어질 때 올해 하반기 정도면 보통 어닝콜에서는 신차를 발표하지 않습니다만 이번에 어닝콜 직후 일주일이나 2주일 이후에 즉 5월 초쯤에 물론 거시 환경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연기될 수는 있지만 특히 페드가 뭐 이자율을 하락한다든지 뭐 파월 의장과 트럼프의 갈등이 좀 봉합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저는 신차 모델을 발표할 거라고 봐요. 주니퍼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월 초반에 발표를 했잖아요. 예약을 받겠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을 발표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러한 전체적인 판매는 안 이루어지더라도 테슬라에 대한 브랜드가 어느 정도 좋아지면서 저는 차량 판매가 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2분기 때는 아마 비용 부분에서도 제가 계산을 했지만 그렇게 높게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2분기에서는 조금 다시 정상적인 작년 수준으로 회복할 가능성이 분명하게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고통스러운 순간은 4월부터 5월까지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6월 테슬라의 텍사스 오스틴에서의 이 부분들이 FSD 실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라면 테슬라 주가의 하락폭은 올해 6월부터 끝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모든 전제 조건은 트럼프 행정부와 거시적인 조건에서 몇 가지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보고 있는 주가 전망인데요. 이거는 당장 올해 6월 달에 제가 800달러까지 간다, 125달러까지 떨어진다가 아니라 앞으로 1년인데요. 여러분 뭐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진다고 얘기하니까 뭐 그 말은 누구나 다 하겠다라는 건데 그 옆에 있는 한국어로 쓰여 있는 if 이럴 경우에는 125까지 갈 수 있고 이럴 경우에는 800까지 갈 수 있다는 이 조건이 중요한 거죠. 이 조건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을 세우시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락 압력 제가 125까지 떨어지는 것이 1년 뒤에는 관세 전쟁이 진짜 해결되지 않고 끝까지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 오르고 그래서 미국의 총수요가 감소하면서 경기 침체가 오고 이러면 이거는 테슬라가 아니라 어떤 기업도 아마 미국의 나스닥 전체가 계속해서 주가가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어닝 쇼크가 와도 조금 떨어질 거고 가장 중요한 건 또 하나가 LFP 에너지 사업 부분 즉 ESS라고 하는 에너지 저장 장치 또는 메가팩이라고 하죠. 이 부분이 되게 여러분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것이 테슬라에게 엄청난 막대한 돈을 가져다 주고 있고 상하이 공장이 지금 오픈을 했기 때문에 큰 돈을 벌어줘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는 100% 중국산 LFP 배터리가 쓰입니다. 여기는 3원기 배터리가 쓰일 수가 없거든요. ESS에는요. 그러니까 LFP 배터리가 쓰이게 되는데 이것을 지금 미국에서 생산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미국에서만 생산했고 올해 1월 중순 이후부터 아마 설 연휴 이후일 거예요. 중국에서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했죠. 자, 그러면 중국에서 생산되는 건 중국에 수출하고 유럽에 수출한다고 쳐서 관세가 문제가 없겠지만 미국 공장이 지금까지는 유일하게 ESS를 생산했었고 메가팩을 여기에 관세가 145%가 붙는다라는 거는 뭐 사실은 이 사업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것이 애플의 스마트폰처럼 예외 조항이 될 수 있어요. LFP 배터리에 관세가 예외가 될 수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면 저는 주가는 올라가는데 정말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한테 예외 조항을 못 따내서 사실상 미국에 있는 메가팩 공장, 그걸 메가팩토리라고 하죠. 이 메가팩 공장을 문을 닫는다거나 운영을 일시 중지한다라면 주가는 크게 떨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빨간색은 여러분 하방 압력인 거죠. 저는 당연하게 이 초록과 빨강이 섞여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가가 800달러까지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제 스스로를 위해서 제가 어떤 조건에서 떨어질지 어떤 조건에서 올라갈지 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건 저를 위한 거라는 것만 생각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사이버 트럭도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이버 트럭이 많이 안 팔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약속했던 가격대의 사이버 트럭이 아니라 너무 고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0,000가 떨어지는 저가형 사이버 트럭을 냈지만 그래도 비쌉니다. 그래서 사이버 트럭 판매 대수가 2024년보다 많지 않을 때 2025년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2023년 11월인가 12월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팔아본 거는 2024년이에요.
근데 2024년보다 2025년에 사이버 트럭 판매량이 신차인데도 불구하고 줄었다? 이거는 대단히 안 좋은 신호가 되기 때문에 주가에 하방 압력을 작동하게 되는 거고요. 당연하게 주가를 가장 크게 떨어뜨려 낼 것은 FSD 버전 14가 이번에 나올 겁니다. 아마 로보택시를 할 때는 텍사스 오스틴에서 이 프로젝트가 실패했다. 막 연인을 사고 나고, 왜냐하면 여기에 여러분 정말 모든 언론들이, 방송 언론들이 다 갈 거거든요. 저희도 가야 되는데 거기서 현지에서 이거 한번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막 사고가 연일 터진다. 이건 주가가 폭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큰 거고요. 그리고 옵티머스 5,000대 생산한다 그랬는데 뭐 생산은 전 할 거라고 봐요. 근데 로봇을 세워놔두고 작업을 했더니 자꾸 오류 나고 고장 나고 뭐 쓰러지고 뭐 이런 일 벌어진다. 뭐 이런 걸 테슬라가 일일이 다 공개하지 않겠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그럼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가장 테슬라의 주가에 영향을 주는 것은 첫째 거시적인 환경, 미국과 중국의 특히 관세의 어떤 갈등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텍사스 오스틴, 세 번째가 옵티머스. 이 세 가지를 가장 기억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거꾸로는 뭐냐면 주가가 오른다는 건 이 세 가지 조건이 좋아진다는 거죠. 즉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최소한 제외하고라도 상호관세 0%로 원래대로 유럽과 한국과 일본과 이런 기타 경제 대국들과 관세 합의의 협정에 합의를 했다. 중국까지 합의를 완전히 해내는 건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근데 관세 협상에 있어서 중국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한다면 미국과 중국이 딜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우선 미국과 중국이 자신들 둘만에 집중하게 되고, 이제 갈등, 지금은 막 보잉기도 지금 다 만들었는데 다시 미국으로 빠꾸하고 막 지금 난리도 아니잖아요. 이런 갈등 국면이 이제 딜로, 그러니까 협상으로 갈 수 있고談판으로 갈 수 있는 조건들이 형성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이 빠른 속도로 끝내고 한국과 일본과 유럽연합이 빨리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중국으로 이제 결정이 난다라면 거시 환경은 다시 좋아질 거고요. 그리고 특히 5월 4일 날 있을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회의가 대단히 중요하죠. 여기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나올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하고 이렇게 갈등을 하는데 갈등 때문에 파월 의장을 흔들기 때문에 그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 트럼프는 오늘도 어제도 막 계속 인하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충분히 미국 경제가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연준은 미국 경제의 어떤 마지막 보루잖아요. 지키는. 미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충분히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은 전 충분히 있다. 왜냐하면 지금 관세 전쟁 때문에 미국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자 심리도 크게 위축되고 있고, 소비 심리도 지금 있는 거는 막 사재기하고 있는 이런 정도까지 극단적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런 공포감들을 해소할 차원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라면, 또는 5월 4일날 꼭 안 하더라도 2025년 두 차례 예상되어 있던 것을 다 인하한다라면 이거는 거시경제 환경이 좋아졌다고 볼 수 있고요. 테슬라의 주가가 오를 수 있는 거에서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모델 Y의 경량화 모델이 아니라 중저가 신모델 이 하반기에 양산되는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지난번 있었던 올 핸즈 미팅, 즉 직원들하고의 전체 미팅에서 5초에 한 대 생산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랬거든요. 당장 초반부터는 아니지만 그거는 정말 생산 라인 하나에서 5초마다 차가 나오는 게 아니라 생산 라인을 여러 개를 해서 그 생산 라인 전체에서 5초에 한 대 나온다는 거잖아요. 지금 상하이 공장이 모델 Y를 30초마다 한 대씩 내고 있는데 그만큼 대량 생산을 하고 있다는 거고, 그거는 중저가 모델에 대한 대량 생산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 대량 생산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것이 매달 출고하자마자 20만 대 정도 판매가 된다라면 주가는 크게 오를 거라고 보고 있어요. 20만 대 이상 팔릴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왜요? 저렴하기도 하지만 중저가 차량. 여기에 뭐가 탑재될 거냐면 FSD 버전 14가 탑재될 거라는 거죠. 만약에 텍사스 오스틴에서 여러분 성공하는 것은 로보택시에서 쓰이는 언슈퍼바이즈가 테스트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것이 성공되면 그 버전을 언슈퍼바이즈를 모든 테슬라 차량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또 정부가 허가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로보택시는 특수 차량이기 때문에 허가가 이번에 된 거예요. 그래서 특수 지역에서만 도는 거지만 특수 차량이 아닌 모든 테슬라 차량에 언슈퍼바이즈가 버전 14가 FSD 버전 14가 되진 않는다. 하지만 버전 14의 슈퍼바이즈드 인간 감독하에서 하는 버전 14는 바로 그 소프트 업데이트로 전 세계로 보급이 되겠죠. 물론 이제 북미에서만 지금 허가가 되어 있으니까 북미만 보급이 되는 거고, 뭐 중국이 언제쯤 허가를 할지, 유럽이 언제쯤 허가할지는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언슈퍼바이즈 비감독 차량이 성공적으로 테스트를 끝내서 인간보다 안전하다는 게 입증이 됐어요. 그럼 그것이
사실은 법적인 제약 때문에 지금 슈퍼바이즈를 해야 되지만 제 신차에도 제가 사고 싶은 중저가 신차에도 그것이 부착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판매의 매력 포인트라는 거죠. 그렇죠. 매력 포인트니까 저는 이 차는 많이 팔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요? 인간보다 안전한 자율주행 기술을 갖춘 차량인데 중저가다. 그러면 이 차는 저는 대단히 많이 팔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그 점에서 중저가 신모델이 특히 중국과 미국에서 또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많이 팔릴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되게 주가에 좋은 신호로서 작동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2026년에는 이렇게가 된다면 2025년은 저는 당연히 작년보다는 더 많이 팔릴 거라고 보고요. 테슬라가 이 정도의 기세라면 300만 대도 가능하다. 2026년은 보세요. 매달 20만 대면 이것만 해도 200만 대 아닌가요? 그렇죠. 네, 200만 대가 넘잖아요. 그럼 모델 Y하고 모델 3 합쳐가지고 충분히 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난다면 주가는 대단히 큰 폭으로 내년 4월까지 제가 예측한 거니까 그런 가이던스만 나와도 저는 주가가 오를 거라고 보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FSD가 버전 14가 대단히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이거는 이제 하드웨어 3.0에서는 되지 않고 하드웨어 4.0에서만 지금 작동을 하게 될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얘기했죠. 조건부로 하드웨어 3를 하드웨어 4로 바꿔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25년에 인간보다 안전한 게 입증되는데 당장 언슈퍼바이즈드로 모든 차량이 되는 건 아니다. 하지만 그 소프트웨어를 슈퍼바이즈드로 인간 감독하에서 모두가 쓰게 될 경우에는 테슬라의 어떠한 가치들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정말 자율주행이 이렇게 전면화되는 거기 때문에 특정 차량이라는 로봇택시라는 택시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주가는 대단히 상승폭을 올해 하반기에 뛸 수 있다. 그리고 가장 더 좋은 소식은 이거를 누군가가 포드 같은 기업이 라이센스로 가져가겠다라는 것을 발표만 해도 당장 실현하는 데는 1년이 넘게 걸린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포드가 만약에 이걸 라이센스를 가져가려면 테슬라랑 똑같은 비전 처리를 할 수 있는 카메라를 자동차에 부착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생산 공정을 변화시켜야 되고 하드웨어 4를 장착을 해야 되고, 이러면 전체적인 이 모델 생산 방식을 다 바꿔야 되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대단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라이센스로 간다는 게 바로 내일부터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거를 발표만 해도 될 거라고 보고요. 또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가팩 사업이 LFP 배터리를 쓰는 것이 중국산 배터리가 예외 조항되면서 계속해서 성장세 국면을 가져간다라면 테슬라 주가에 좋은 영향을 미칠 거고요. 가장 좋게는 옵티머스죠. 저는 올해 5,000대 생산되는 것은 실제로 인간 노동력을 대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5,000대가 실제 데이터를 이제 많이 모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인간이 연습하는 거를 AI를 통해서 로봇이 따라하는 행동을 통해서, 또는 옵티머스의 기본 기능을 FSD 기본 기능을 옵티머스에 탑재하는 방식으로 AI 기능으로 지금 옵티머스가 작동됐다라면, 그리고 이제 한 수십 대 정도 만들었잖아요. 수십 대 가지고 지금 테스트를 하는 건데, 실제 데이터를 모으는 건데, 이게 5,000대가 되면 정말 빠른 속도로 실제 데이터를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옵티머스의 기능이 대단히 빠른 속도로 기하급수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옵티머스가 이러한 모습으로 생산이 돼서 실제 현장에서 실제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한다라면 저는 테슬라의 주가는 정말로 좋은 탄력을 받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것이 대량으로 판매되기 직전이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서 테슬라에 대한 투자를 하셔야 될 거라고 봐요. 근데 이건 제가 초록색도 하나의 다 조건문이고 빨간색도 다 조건문이죠. 근데 이것이 오묘하게 섞여버릴 수가 있죠. 제일 좋게는 거시환경은 계속 안 좋은데 테슬라 FSD 성공하고 옵티머스 성공한다. 이럴 경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거시환경이 어느 정도 안 좋을지 이걸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로 경기 후퇴로 가서 흔히 말하는 아래 공포가 현실화가 된다라면, 리세션에 대한 경기 후퇴에 대한 공포가 현실화돼서 미국이 경기 침체로 막 나타나게 하고, 즉 경기 침체라는 거는 우리가 학술적 정의에 따르면 2분기 즉 6개월 동안 경기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거잖아요. 정말 그러면 테슬라 혼자서 여기서 아름답게 위로 상승할 수 있을까? 이거는 당연히 저희가 퀘스천을 던져야 되는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올해 5월부터 진행될 테슬라의 주가를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네. 테슬라를 공부하는데 중요한 이런 좀 가이던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좋은 자료를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